집중을 못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모습 보면 이제 답답하실 텐데요. 근데 선생님 요즘은 산만한 아이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ADHD. 일단은 너무 딱 직결해서 생각하게 되는 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영재어도 그렇고 뭐 기타 등등 이런 문제들이 있어도 산만한 행동들을 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DHD라고 하는 거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 그래서 장애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애 진단까지 내리려면 그거는 여러 가지 평가와 정확한 의사들의 소견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 다 얘 ADHD 아니에요 이렇게는 말씀하지 마시고 좀 산만해요 이렇게 좀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의 산만이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ADHD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진단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과잉 행동이나 충동형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이 아이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태동이 심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어머니 중에서는 아이가 기기 시작할 때부터 저기 방에 있으면 저기서부터 무릎으로 애가 타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기어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활동량이 많아서 얘가 엉덩이에 모터가 달린 게 분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TV 보거나 그럴 때는 가만히 앉아보지 않고 거의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얘 데리고 나가면 엄마 딱 손 놓고 전력 질주. 그래서 뭐 차가 오건 말건.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자꾸 이제 때리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남의 집 가면 그 집이 마치 자기 집인 마냥 냉장고 문 열어서 다 꺼내 먹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얘를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집에 있자. 내가 나가서 너 때리고 혼내고 나 창피하느니 집에 있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래서 많이 혼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과잉행동 유형을 좀 살펴보시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몇 가지 행동 지침들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많이 되면 내 아이는 과잉행동형이 아닐까 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가만히 못 앉아있고 계속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계속 뛰고 크게 움직이는 거. 움직임이 클 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엄마가 뭐라고 해도 불필요한 말을 하면서 방해하는 거. 왜? 막 이런 거요. 말이 굉장히 많아. 그래가지고요. 말이 끊이지 않아서 얘 말을 듣다 보면 이제 지겨워져서 그만 좀 말해라.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말이 많고요. 그리고 놀아도 위험하고 시끄럽게 놀고. 위험하고 높은 데 올라가고 막. 그래서 얘네들이 사고들이 많이 나서 예전에 제가 상담했던 아이는 하늘 와가지고는 한숨을 푹 쉬면서 선생님 전 너무 많이 다쳐서 걱정이에요. 너도 걱정이니? 그런 경우도 있죠. 자,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요. 이제 부주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주의 유형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일명 조용한 ADHD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는 유형이에요. 아까 과잉행동형처럼 움직이진 않는데 가만히 있는데요.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집중을 못하는 거죠.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러도 잘 대답 안 하고 맨 처음에는 엄마 눈 보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딴 데 보는군요.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또 건성으로 대답하고 뭐 이런 기타 등등 문제들이 좀 생길 수가 마음이 있어서요. 아프네요. 이런 유형의 아이들은 이제 학습하고도 직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받침 쓸 때 잘 못 쓴다든지 아니면 시험 문제 내는데 아닌 것은 근데 인 것에 동그라미 친다든지 심지어는 이름도 안 내고 시험지를 낸다든지 뭐 이런 행동들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주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공부나 놀이를 지속해서 유지하지 못하죠. 그래서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앉아있다 하더라도요. 아이들이 자꾸 딴 생각으로 해서 1시간 동안 이걸 이렇게 의자 돌리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엄마 속 터지게 만드는 그런 게 있고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경청하지 않는 거. 듣지 않는구나. 할 일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 그다음에 숙제나 수업 시간 참여를 잘 못하는 것, 다른 자극을 받으면 쉽게 움직이는 것, 이런 행동들이 부주의 유형에 이제 속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은 혼합형입니다. 그러니까 충동형과 이 부주의 유형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릴수록 3번 유형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과잉 행동하고 충동하는 건 좀 줄어들어요. 이제 그때는 앉아 있는데 근데 계속 가는 건 뭐냐면 부주의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용한 ADHD라고 하는 이 아이들이 학습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굉장히 오래까지 가고요. 이게 성인기까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좀 문제들이 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네요. 지금 뭐 문득문득 떠오르는 게 제 친구 중에도 몇 명 있어요. 얘기를 잘 못 듣고 그렇죠. 부주의하진 않지만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 생각도 좀 나시나 봐요. 저예요, 저. 근데 왜 이렇게 아이가 산만한 걸까? 네, 일단은 네. 산만한 것의 원인을 알면 네, 고쳐줄 네.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네. 이렇게 원인을 생각하다 보면 지혜비가 어렸을 때 저랬다. 네, 네. 뭐 네, 네. 네가 어렸을 때 그랬잖니. 뭐 이러면서 네, 이런 네.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유전적인 것과 뭐 기질적인 것과 네.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선생님? 충분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게 아이들 보면은 이게 아빠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산만한 아이들 있잖아요. 네. 뭐 딱 아이들도 딱 이러고 있어요. 정말요?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유사한 점이 이렇게 유전적인 네. 소인이 많은데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정말 ADHD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다라고 진단이 내려질 때는 그 1차적인 원인은 뇌기능상의 장애로 보고 있어요. 근데 뇌 기능 중에서도 전두엽이라고 하는 영역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생긴다 해서 예전에는 이 ADHD라는 진단명이 없을 때 미세 뇌기능 장애다 이렇게 이야기가 사실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전두엽이라는 건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 행동을 조절하고 충동을 조절하고 자 줄 서, 자 순서 기다려 이런 걸 명령을 하는 기관이에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아이들이 잠시도